딸의 이혼, 그리고 함께 사는 두 여인. 내 인생이 다시 시끄러워진 건 딸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던 날부터였다. 엄마, 나 잠깐만 집에 들어가 살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유리잔처럼 깨질 듯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수화기를 꽉 쥔 채 딸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내 딸이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후 딸 민정이 손주 지우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왔다. 큰 캐리어 2개, 그리고 작은 상자 몇 개. 그게 전부였다. 한때 신혼집을 가득 채웠던 물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결혼할 때 내가 사준 이불은, 친정어머니가 손수 싸준 쌀은, 그 많던 그릇들은 어디로 갔을까? 엄마, 미안해요. 내가 또 신세지네. 민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무슨 소리야? 여기가 원래 내 집이지. 지우야, 외할머니 집 오니까 좋지? 지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3살짜리 아이의 눈에는 피곤이 가득했다. 아이도 알고 있었다. 무언가 크게 변했다는 것을. 엄마가 우는 이유를, 아빠가 없는 이유를. 나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딸은 한때 잘 살고 있다며 자랑하던 아이였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 입고 그토록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날 민정은 내게 말했다. 엄마, 나 이제 행복할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나도 내 딸이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진 못했구나. 결혼 5년 만에 딸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다. 상처투성이로. 첫날 밤 나는 딸의 짐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지우의 장난감을 정리하고 이불을 펴주었다. 민정은 말없이 움직였다. 마치 기계처럼.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다. 우는 것보다 화내는 것보다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이 더 무서웠다. 민정아, 배고프지 않니?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지우만 먹이면 돼요. 너도 먹어야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 정말 괜찮아요.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어요. 며칠 동안 딸은 말이 없었다. 밤마다 아이를 재워놓고 부엌에 앉아 멍하니 찬물을 마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섣불리 말을 걸지 못했다. 어떤 말이 위로가 될지, 어떤 말이 상처가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은 유리조각처럼 날카롭다.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더 깊이 베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정아, 무슨 일 있었는지 이제 말해줄래?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 민정은 한참을 말없이 물만 마시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그냥 다 끝났어요. 서로 지쳤어요. 그 사람도 나도. 지우 아빠가 그렇게까지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니?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민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기 때문이다. 엄마,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요. 다른 여자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거예요.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포기가 담겨 있었다. 싸우고 미워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처음엔 사랑한다고 했죠. 서로 이해한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도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작은 일로 싸우기 시작했고 그게 점점 커졌어요. 민정이 말을 이었다. 지우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나는 육아로 지쳐있는데 그 사람은 이해 못하더라고요. 나도 힘들다고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람도 힘들었겠죠. 회사 일도 힘들고 돈도 벌어야 하고. 근데 나도 힘들었어요. 밤새 아이 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몰라줬어요. 아니, 몰라준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 둘 다 깨달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서로 상처만 주고 있다고.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방에서 민정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게, 아주 조용히. 마치 아무도 듣지 말라는 듯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우는 소리였다. 나는 방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섰다. 들어가서 안아줄까 아니면 혼자 울게 둘까. 고민하다가 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어른의 눈물은 혼자 흘려야 할 때가 있으니까. 그 밤 내 마음도 함께 울었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을 때, 위로하고 싶은 마음만 남을 때, 그게 얼마나 아픈지 그날 밤 나는 알았다. 그렇게 세 사람의 동거가 시작됐다. 낮에는 내가 시장을 보고 민정은 집안일을 도왔다. 밤엔 지우가 잠든 뒤 서로 말없이 TV를 봤다. 대화는 없었지만 사람 냄새가 났다. 빈집 같던 내 집에 다시 숨소리가 돌아온 것이다. 가끔 지우가 장난감을 떨어뜨리는 소리, 민정이 설거지하는 소리, 내가 기침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모여 다시 집이 되었다. 나는 혼자 살면서 얼마나 이 소리들이 그리웠는지 그때 깨달았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어느 날 지우가 내 무릎에 앉아 물었다. 할머니, 엄마는 왜 맨날 울어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린아이의 질문이 이렇게 날카로울 수 있다니. 지우야, 엄마는 조금 슬퍼서 그래.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슬프면 할머니가 안아주면 되잖아요. 할머니가 나 안아주면 나 안 울거든요. 지우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맞다. 안아주면 되는 거였다. 왜 나는 그 간단한 것을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딸을 조심스럽게만 대했을까? 그날 밤 나는 딸 방문 앞에서 발을 멈췄다. 문틈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어릴 적 민정이가 넘어졌을 때 내던 울음과 똑같았다. 7살 때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도 이렇게 울었다. 나는 그때 민정을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호호 불어줄게.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지금의 상처는 호호 불어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마음에 난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에 난 상처보다 더 아프고 더 오래 간다. 부모는 자식이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없다는 게 가장 잔인하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내가 대신 그 눈물을 흘려줄 수 있다면. 하지만 그럴 수 없다. 각자의 아픔은 각자가 견뎌야 한다. 나는 문 앞에서 그저 등을 기대고 있었다. 들어가서 안아줄까 아니면 혼자 울게 둘까. 고민하다가 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어른의 눈물은 혼자 흘려야 할 때가 있으니까. 며칠 뒤 민정은 나와 함께 마트에 갔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민정은 조금 생기가 돌아 보였다. 엄마, 저기 과일 좀 살까요? 지우가 딸기 좋아하잖아요. 그래, 사자. 포도도 사고. 우리는 장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고 있었다. 식탁보를 고르던 중 나는 무심코 말했다. 그 사람은 이런 색 좋아했지 않니? 내가 결혼할 때 고른 색이랑 비슷한데. 순간 민정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요. 나는 그냥. 엄마는 몰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엄마는 겉으로만 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민정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민정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혼자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내가 또 상처를 줬구나. 나는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다. 그냥 딸이 좋아할까 싶어서 한 말이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작은 말도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잊고 있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니 민정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시간이 흘렀다. 그제야 민정이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예민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다. 생각 없이 말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내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됐나 봐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나요. 근데 동시에 그립기도 하고. 이상하죠?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졌는데 그리운 거.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았거든요.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줬고 나도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틀어졌어요.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민정아, 사랑도 변하는 거야. 처음의 설렘은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이야. 근데 그게 사라졌을 때 남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부분은 그때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어떤 부분은 헤어지게 되는 거야. 너희는 후자였던 거고. 엄마는 아빠랑 어땠어요? 엄마도 그런 적 있었어요? 있었지. 너희 아빠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 화도 많이 냈고 고집도 셌어. 나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 그런데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었어요? 민정이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 어쩌면 우리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아니면 포기하지 않았던 거거나. 싸워도 다음 날이면 밥을 차려줬고 화가 나도 잠자리는 함께 했어.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 근데 민정아, 그게 정답은 아니야. 어떤 관계는 버티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그걸로 된 거야. 그날 밤 민정이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엄마, 미안해요. 괜히 소리 질렀어요. 괜찮다. 엄마도 괜히 말을 보태서 미안하다. 민정은 한참을 서 있다가 물었다. 엄마, 나 다시 살 수 있을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사람 마음이 다시 피면 꽃도 피는 거야. 엄마도 그랬어. 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창문도 안 열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다시 일어섰어.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그게 사람이야. 그 말에 민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대신 입술이 떨렸다. 나는 딸을 꼭 안았다. 민정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저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조언보다 포옹이 더 큰 위로가 된다. 시간은 조금씩 상처를 덮어주었다. 민정은 새 일자리를 구했다. 작은 카페였지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커피를 내리는 일이 민정에게 조금씩 생기를 주었다. 첫 출근 날 민정은 긴장한 얼굴로 나갔다가 저녁에 웃으며 돌아왔다. 엄마, 오늘 손님이 커피 맛있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 딸 잘하네. 엄마,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우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나는 다시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비슷한 일상이 반복됐지만 그 속엔 다시 살아가는 힘이 있었다. 아침마다 민정이 엄마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는 것, 지우가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다.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어느 저녁 딸이 내게 말했다. 엄마, 나 전세방 알아봤어요. 이제 조금씩 독립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놀라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니야, 아직은 이르다. 여기서 좀 더 지내라. 지우도 이제 안정됐고 너도 직장 다니는 것도 적응해야 하잖아. 아니에요, 엄마. 이제 나도 엄마처럼 스스로 서야 할 때 같아요. 엄마도 혼자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계시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우랑 둘이서.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슬프면서도 뿌듯했다. 그래, 이제 다시 일어서는구나. 넘어졌던 아이가 다시 자전거를 타는 거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오렴. 여기는 언제나 내 집이니까. 엄마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이사 전날 밤 민정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고마워요. 나 이번에 진짜 다시 잘 살아볼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길거리에 나 앉았을지도 모르죠.
무슨 소리야? 부모 집은 언제나 열려 있는 거야. 엄마, 나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래요. 엄마 혼자 우리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우는 거 못 봤어요. 아니야, 엄마도 많이 울었어. 다만 너희들 몰래 울었을 뿐이지. 그런데 이거 좀 가져가라. 나는 서랍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다.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서 땀 닦던 거야. 그날도 울다가 웃었지. 달리기에서 꼴찌했다고 울었는데 친구들이 응원해줘서 웃었잖아. 넘어지기도 했지만 끝까지 달렸잖아. 엄마,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때 너 울던 얼굴이 지금이랑 똑같더라. 울다가 다시 웃는 얼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 민정은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엄마, 나 진짜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넌 원래 웃는 얼굴이 예쁜 아이야. 그 웃음 잃지 마라. 힘들어도 웃어봐. 웃다 보면 진짜 행복해지는 거야. 둘은 웃었다. 그리고 잠시 후 서로를 꼭 안았다. 민정의 품에서 어릴 적 그 아이의 온기가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도 딸은 여전히 내 아이였다. 30이 넘어도 아이 엄마가 되어도 내 품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였다. 딸이 이사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았다. 방 안에는 여전히 딸의 향이 남아있었고 냉장고에는 지우가 좋아하던 딸기 우유가 있었다. 나는 그걸 버리지 않았다. 사람이 떠나도 마음은 남는 법이니까. 가끔 민정이 전화를 했다. 엄마, 오늘 카페에서 손님이 커피 마시다고 했어요. 팁도 줬어요. 그래, 우리 딸 잘하네. 엄마가 자랑스럽다. 엄마,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할머니가 해준 계란말이 먹고 싶대요. 나도 보고 싶다. 이번 주말에 올래. 엄마가 지우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몇 달 뒤 민정과 지우가 놀러 왔다. 지우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뭘 그렸는데? 엄마랑 나랑 할머니가 손잡고 걷는 거. 선생님이 예쁘다고 칭찬했어요. 지우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웃음이 났다. 아이의 눈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민정도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전 그 하얀 드레스 입던 날의 웃음과 닮아 있었다.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다.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찾은 웃음이었다. 우리는 그날 함께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특별할 것 없는 밥상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특별했다. 지우가 말했다. 할머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어요. 야, 지우야. 민정이 웃으며 지우를 안았다. 밥을 먹으며 민정이 말했다. 엄마, 사실 요즘 괜찮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지우랑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운 것도 있고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그때 받아주지 않았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막막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그냥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엄마가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부모 집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이지. 그게 가족이야. 나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민정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때 너한테 미안했어. 그 사람 얘기 자꾸 꺼내서.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내 마음도 모르고. 아니에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사실 이제는 그 사람 생각해도 화가 안 나요. 그냥 그런 시간도 있었구나 싶어요.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민정이 말을 이었다. 엄마, 나 요즘 생각해요. 내가 결혼 생활에서 놓친 게 뭔지. 아마 나도 너무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길, 나를 먼저 생각해주길. 근데 그 사람도 힘들었겠죠. 서로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했으니까. 만약 다음에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땐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걸 깨달았으면 된 거야.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넘어지면서 걷는 법을 배우는 거고. 그날 저녁 민정과 지우가 돌아간 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았다. 지우가 그린 그림을 벽에 붙여두었다. 손을 잡고 걷는 세 사람. 나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는 이미 다시 시작한 거였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울었지만 다시 웃었다. 그게 삶이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투성이어도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거였다. 몇 주 후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카페에서 매니저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우리 딸.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우울하지 않고 밤에 자려고 누워도 눈물 안 나요. 처음엔 매일 울었거든요. 지우 재우고 나면 혼자 울고.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오히려 내일이 기대돼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밝았다. 정말로 괜찮아진 목소리였다. 엄마, 그리고 있잖아요. 카페에 자주 오시는 손님 중에 좋은 분이 계세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가끔 지우 사진 보여드리면 좋아하세요. 그분도 딸이 있었는데 멀리 산대요. 그래, 좋은 분이구나.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있지만 함께 살면 더 따뜻하다고. 그 말이 계속 생각나요. 나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다. 딸이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게 되었구나. 다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구나. 계절이 바뀌고 지우는 5살이 되었다. 어느 날 민정이 지우를 데리고 왔는데 뭔가 달라 보였다. 엄마, 오늘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지우는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엄마, 있잖아요. 그 카페 손님. 우리 몇 번 밥 먹었어요. 나는 놀라서 딸을 쳐다봤다. 정말? 네, 처음엔 그냥 커피 드시러 오시는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 말을 걸어오셨어요. 혼자 사시기 외롭다고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처음엔 거절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천천히 해도 된다고, 친구로 지내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만났는데 편하더라고요. 뭔가 부담스럽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느낌. 민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엄마, 나 아직 재혼 같은 건 생각 안 해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사람을 알게 돼서 기뻐요. 내가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민정아,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준비됐을 때, 내가 진짜 원할 때 하는 거야. 네, 알아요. 이번엔 신중하게 할 거예요. 지우한테도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엄마, 그분이 지우 보고 싶어 하시는데 언제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그래, 한번 데려와봐. 엄마가 밥 해줄게. 나는 웃었다. 딸이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낸 것이 자랑스러웠다. 일주일 후 민정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있다 가세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준호 씨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지우에게도 자연스럽게 대했고 민정을 대하는 태도도 조심스러웠다. 식사 중에 그가 말했다. 어머님, 민정 씨한테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든든한 분이신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엄마 노릇한 것뿐이에요. 저도 이혼한 사람입니다. 5년 전에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민정 씨 이야기 들으니까 더 잘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상처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구나. 그날 밤 그들이 돌아간 뒤 나는 민정에게 전화했다. 민정아, 좋은 분 같더라. 그죠? 엄마가 봐도 그렇죠? 근데 서두르지는 마라. 천천히 알아가는 거야. 네, 엄마. 나도 그럴 거예요.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다시 시작이 찾아온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온다. 1년이 흘렀다. 민정과 준호 씨는 여전히 만나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갔다. 지우도 준호 아저씨를 좋아했다. 할머니, 준호 아저씨가 나한테 자전거 사줬어요. 그래, 준호 아저씨 착하시네. 응, 엄마도 요즘 많이 웃어요. 예전엔 울었는데. 지우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이는 다 안다. 엄마가 행복한지 슬픈지. 어느 봄날 민정이 나를 찾아왔다. 혼자였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마당에 앉았다. 봄꽃이 피어 있었다. 엄마, 준호 씨가 프러포즈했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래서 나 승낙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나 다시 해도 될까요? 다시 실패하면 어떡해요? 나는 딸을 꼭 안았다. 민정아, 사랑은 원래 모험이야.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냐는 거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니? 네, 행복해요. 정말로. 그럼 됐어. 그게 답이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민정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다. 하지만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해 가을 민정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첫 번째 결혼식처럼 화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더 진심이 담긴 자리였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다. 지우가 링보이를 했다. 민정은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었다. 하얀색이 아니라 베이지색. 엄마, 이번엔 하얀색은 아닌 것 같아요. 나 이미 한 번 넘어졌으니까. 근데 다시 일어섰으니까 베이지색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딸의 선택을 존중했다. 베이지색도 아름다웠다. 오히려 더 진솔해 보였다. 식이 끝나고 민정이 내게 왔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가? 다 고마워요. 나 받아줘서, 나 울게 내버려둬서, 나 다시 일어서게 도와줘서. 엄마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요. 민정아,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다시 일어섰어. 엄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내가 일어설 수 있었어요. 혼자였으면 못 일어났을 거예요. 민정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이번엔 정말 행복해라. 아프지 말고. 네, 엄마. 이번엔 잘할 거예요. 약속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지우가 그린 그 그림을 다시 꺼내봤다. 손을 잡고 걷는 세 사람. 이제는 네 사람이 되었구나. 민정이, 지우가, 준호 씨, 그리고 나.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다. 다른 형태의 가족.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가족.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세상 모든 여자는 한 번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딸도 나도 그리고 언젠가 그 손주도. 우리는 상처받고 넘어지고 울지만 결국 다시 일어선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 기댈 수 있는 사람, 안아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족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사람이다. 떨어져 살아도 가족이고 함께 살아도 가족이다. 피가 섞여도 가족이고 안 섞여도 가족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 그게 가족을 만든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지우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민정은 준호 씨와 잘 살고 있었다.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서로 이야기했다. 서로 들어줬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어느 날 민정이 전화했다. 엄마, 나 둘째 가졌어요.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정말? 네, 준호 씨도 너무 좋아해요. 지우도 동생 생긴다고 신나해요. 축하한다, 우리 딸. 정말 축하해.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딸이 다시 행복해졌다. 다시 사랑받고 있다. 다시 꿈을 꾸고 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몇 년 전 그 무너진 딸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이 기적 같았다. 나는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았다. 햇살이 부엌 바닥에 번지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민정이 보낸 문자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나도 보고 싶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래, 기다릴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우리 딸 사랑한다. 그리고 지우가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 이제 그 그림 속에 한 명이 더 그려질 것이다. 작은 아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 우리는 계속 함께 걸어갈 것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함께.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바람이 불겠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갈 것이다. 그게 가족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니까.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상처도 많고 실수도 많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배운다. 사랑하는 법을, 용서하는 법을, 다시 일어서는 법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함께하는 법을.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라면 할 수 있다. 혼자서는 무너져도 함께라면 일어설 수 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이번 주말 딸이 온다. 손주도 온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게 행복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찾아 헤맨 행복이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겨울을 견디고 핀 꽃들. 추운 시간을 버티고 다시 피어난 생명들. 우리도 그랬다. 추운 겨울을 견뎠고 이제 다시 봄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 봄은 더 소중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감사하다. 그래서 더 아름답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밥을 짓는 시간. 그보다 행복한 시간이 또 어디 있을까? 나는 오늘도 내일도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릴 것이다. 그것이 엄마의 자리니까. 그것이 할머니의 자리니까.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